자, 9월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아이고, 너무 쉽네. 1번 탈락. field trip, 무슨 뜻? 현장 학습. 그래서 현장 학습이 좀 더 어울리고요.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돼요. 오케이. 2번. on time, 무슨 뜻? 제 시간에,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끝났네. 3번 볼게요. 자, good afternoon, Brook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Mr. Kim and I'm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그게 무슨 뜻? 나 이거 수능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도 더럽게 많이 나와. 무슨 뜻이야? 그치, 뭐뭐를 담당하다야. 담당하다, 뭐 내지는 책임지다도 되겠고요.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라고 할 때 in charge of 쓰는 거예요. 그래서 and I'm in charge of this year's graduation album. 올해 졸업 앨범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겁나 중요해. 모르면 안 돼. 자, as it was previously announced. 그 기존에 안내됐듯이 senior students, 3학년 학생들은 will take photos for their graduation album tomorrow. 잘 봐. previously 같은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연기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센스입니다. 그래서 it was scheduled. 그래서 be scheduled to 부정사하면은 to 부정사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take place at Shinewood Park. Shinewood Park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다. 우리 저 일산 학생들은 레이크 파크 가서 찍죠. 니네 호성호서 다 찍었지? 그리고 이번 주가 무슨 주예요? 학교에서 얘기 안 해요? 이번 주부터 뭐해? 뭐야, 얘기 안 해? 이번 주도 니네 수능 접수야. 8월 27일이었나?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접수 시작하거든요. 학교에서 얘기 없어요? 왜? 정발공이 얘기했고. 백마백서관도? 계약도 빨리 했는데. 자,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에서 원서 쓴 게 이미 13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원서 접수 시작할 때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번 바꿀 수 있기는 해요. 한번 내면 쌤 저 그냥 바꿀래요 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막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제대로 고르시고 제발 눈 삐어갖고 사회문화 골라야 되는데 무슨 생활과윤리 골라갖고 진짜 인생 망하는 테크 타지 마시고 꼼꼼하게 제발 니네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되 3번 정도, 2번 정도는 꼭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문과는 제2외국어 반드시 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2외국어 응시 그리고 수학도 그냥 응시해. 그건 알겠지? 응시 안 하지 말고 그래야 좋은 시험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영수사 그다음에 제2외국어까지 다 신청하세요. 제2외국어는 그때도 얘기했죠? 그냥 봤을 때 언어가 뭔가 이름이 이뻐 보이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요. 너는 그냥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많이 고르는 게 이제 아랍어나 베트남어 많이 고르는데 요즘은 이제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2외국어가 서울대 갈 거 아니면 안중해졌기 때문에 그냥 서연이 뭐 예를 들어 난 일본 애니 어렸을 때 많이 봤다 그럼 일본어 고르시고 장렬하게 찍고 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과는 좀 분분해요, 의견이. 그래서 이과는 제가 선택사항으로 냅두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제2외국어까지 쓰는 게 좋을걸이라는 언사가 한마디로 있으셨으면 제 개인적 추천은 제2외국어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문과는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윤이 너 짬뽕 아니었냐? 사이트고는 짬뽕이지. 너도 제2외국어 그러면 그냥 쓰세요. 아시겠죠? 재미난 거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however, 봐봐. 근데 뒤에 나오겠지? 근데 we are expecting heavy rain tomorrow. 내일 비 개 많이 온대요. 그래서 we've changed the location. 우리 위치를 그래서 바꿨어요. 라고 했으니까 다음 몇 번 하면 돼요? 5번 끝. 그치? 4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의견이네요. 자, hey Jane, your birthday is coming. Yes, it's this Friday, Sam. It's going to be a fun party. I'm so excited to go. Do you have a birthday wish list? 자, 너 생일 위시리스트 있냐? 너네 이거 카톡에서 쓰지? 카톡에 위시리스트 담아놓으면 애들 알아서 사다 주잖아. 아직 학생일 안 쓰나? 알아요? 그거 위시리스트죠. Do you mean a list of presents I'd like to receive for my birthday? 내가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써놓는 목록을 얘기하는 거니? Yes,
It would help me get the right gift to you, for you. 자, have a birthday wish list 그냥 이거 듣고 그냥 뭐 하면 돼요? 4번. 됐지? 끝. 너무 쉽죠?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동원아 이거 한번 해석해 봐. It can keep you from getting presents that you don't want or need.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해. 아, 자, 해봐.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면 돼요? A가 ing 못하게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가 싫어하는 선물, 필요 없는 선물 받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Keep A from ing라고 해서 너네가 내신하면서 몇 번 해봤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볼게요. 자, 5번. 자, How was the operation? I'm worried about my son. Operation 어떤 작동 순서란 뜻인데 Don't be. I specialize in this kind of knee surgery. surgery가 수술이죠. operation이 이런 의학계에서는 수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specialize in 하면 뭐예요?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런 무릎 수술은 또 전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I'm so relieved. relieved 무슨 뜻? relieve가 안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참 들으니 기분이 좀 안심이 되네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 쓴 요 세 개는 자주 나오니까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구월 평가원이 목전이네요. 다다음 주쯤일 것 같은데 그럼? 다다음 주? 이번 주? 다다음 주지. 자, 다다음 주가 9평이래요. 자, 9평이 여러분들 수능 점수에 거의 귀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 잘 하시고요. 이제 9월 평가, 6월 평가원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제 진로 상담의 포인트였다면 9월 평가원은 이제 그걸 수능 점수라고 상정하고 상담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성적이 나오면 보통 이 정도 학교를 가는데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2개월 내로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비약적으로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값이 좀 높아야 돼요. 공부를 되게 평소 엄청 많이 했거나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걸 수정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얘가 잭팟이 터진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10명 중에 1명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한 거를 미뤄 보시면 일단 9월 평가원 성적이 수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이 두 개가 되는 거겠지? 이제 전략 상담이 될 거야. 첫째, 내가 갖고 있는 이 리소스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상담이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그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될 거 아니야. 정시가 성적이 이러면 애초에 수시를 버리고 여기로 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엑시트 전략을 좀 하겠죠. 만약에 뭐 그러면은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일단 대학 가고 후 일을 도모한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재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 가서 삼반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트 전략도 세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어. 근데 이제 쫄린 거야. 뭔가 잘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드랍을 한다든가 잠을 쳐 자신다든가 영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듣기 15번 하고 있는데 똥을 싸러 간다든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 있죠. 이런 것만 삼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똑같이 여기고 시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같이 좀 해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아무것도 없네요. 자, 패스 7번. waterproof. 이거 뭐야? 방수. 또 계속 나오죠? confirm our reservation. 우리의 예약을 confirm. 확인하다. 그지? 그다음에 fishing rod. 이 rod가 뭘까? rod. 이게 막대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낚시하는 막대기니까 낚싯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fishing rod. 혹시 이 R로 OT랑 헷갈리시면 안 돼. 이 rot는 썩다란 뜻이에요. 참고로. 몇 번 듣기에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또 나왔다. 자, 도인이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뭐야? 아니에요. 자,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늦게 합류했잖아. 근데도 한 세네 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e supposed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진짜 많이 쓰인다 했잖아. 그래서 be supposed to, you are not supposed to work in a library today. 오늘 너 도서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co가 함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co-worker,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동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볼게요. 자, 9번, 10번, 11번. 야, 오늘 뭐, 자, 서수 못 읽는 애들 많더라. 노벰버 11월 발음. 어, 발음. 뭐야? 아니 발음하시라고요. 발음. 23rd. 자, 1등은 first, 2등은 second, 3등은 third예요. first, second, third. 그다음 뒤에는 싹 다 th 붙이면 돼요. fourth, 또 fifth 이러지 말고 fifth 발음 편해요? 구개음어랑 똑같아. 9이라고 발음 안 하고 9지라고 발음하죠.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eleventh, twelfth, thirteenth, fourteenth, fifteenth 이런 식으로 th 붙이시면 돼요. 그럼 100번째는 뭐예요? 100t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o 23rd and 24th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술을 생각보다 발음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니네가 의외로 이런 데서 틀려오더라고 보통. 23rd 하면 23 그러면 33번 33rd 하면 돼요. 알겠죠? 10, 이건 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또 13번 했다가 10third 이러지 말고 13th라고 하면 돼. 알겠지? 자, autograph 뭐예요? 얘가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그림이야, 그림. 그래서 그래프가 함수 이렇게 그린 거죠. 오토가 나란 뜻이에요. 나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상화 이러지 마시고요. 오토그래프는 뭐냐면 내가 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이란 뜻이라 친필 서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 배우가 왔는데 Please give me your sign 이러면 미친놈처럼 봐야겠죠. Can I get an autograph?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dmission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on display는 뭐야? 전시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너네 그 핸드폰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냥 화면 쭉 떠 있는 거 있지? 그거 기능 뭐라 그래? AOD라고 하잖아. Always on display라는 뜻이야. 항상 디스플레이가 켜 있다. 알겠지? 자, 12번. fabric 무슨 뜻? 직물, 천. 그래서 천 조각을 얘기하고요. atmosphere, 대기, 공기란 뜻이었는데 이게 함축조 쓰면 뭐도 된다? atmosphere, 분위기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따뜻한, 더 따뜻한 분위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13번. 일렉트가 이제 선출하다. 그러니까 회장으로,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대요. 자, 에디트는 편집하다가 되겠고, 핸들, 다루다, 처리하다. 근데 터프네, 다루기에 좀 빡셀 것 같다. 이러한 responsibilities, 책임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업무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quit, 그만두다. 그 다음에 journalist 무슨 뜻? 기자, 언론인이에요. passion, 열정. fashion이 아니라 passion이에요. 자, 14번. 오늘 좀 쉽네요. geography 무슨 뜻? 지리학. 그럼 geology는 지질학. 알겠지? 그럼 geometry는 기하학. 좋습니다. 자, be familiar with. 친숙하다. 그래서 I'm familiar with Thai food. Thai가 뭐야? 그건. 자, 요게 Thai예요. 자, 이거의 그 유명한 맘스터치 싸이버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맘스터치 가시면 싸이버거를 하지 마시고 싸이버거 한 세트만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니네 키오스크 세대니까 그 주문을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 싸이는 넓적다리, 허벅지. 자, 그리고 저 싸이가 싸일랜드의 줄임말이에요. 싸일랜드. 싸일랜드 어디요?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 음식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봐, 싸일랜드 나오잖아. 15번. newcomer는 뭐예요? 새로 온 놈이죠. 그러니까 신입이란 뜻이에요. draft, 초고. 처음 쓰는 글, 초고, draft. 휘갈기는 게 드래프트거든. 그다음에 자, 요거 발음해볼까? 유나? accurate, accurate이에요. accurate. 자, accurate 이렇게 읽으면 안 들려. accurate 무슨 뜻? 정확한. 좋습니다. 단어 잘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제가 진짜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참고로 미리 얘기할게. 4단계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단어가 개미쳤습니다. 79대까지 있어요. 그냥 그거 하시면 졸업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단어가. 서연아, 데드라인. 마감 기한 넘으면 죽는 선. 좋습니다. 자, 16번. Good morning, health live listeners. A drop in temperature signals the start of cold season. 좀 있으면 오겠죠, 이제? 온도의 하강이 추운 계절의 시작을 시그널, 신호합니다. 알립니다. today, 자, 이제 니네가 옷이 긴팔로 바뀌는 순간 수능이에요. 알겠죠? 긴팔로 바뀌는 순간. 예, 거의 음력을 따라가는데, 지금 이제 8시 되면 해 지죠? 이제 여름 끝났거든요. 좀 있으면 저거 서서히 추워질 거야. 이제 저녁에 좀 시원하지? 저녁에 좀 산책하기가 이게 기분 나쁜 계절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Today I'll introduce some foods to get you through a cold. 자, 음식 몇 개 소개해 줄게. 근데 그 음식이 get you through a cold 하면 뭐겠어요? get A through B 하면 A가 B를 헤쳐나가도록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감기 다 낫게 해주는 음식 좀 소개해 줄게요. 1번 끝. 됐지? 자, 콜드랑 플루는 좀 달라. 콜드가 감기고요. 플루는 독감이에요. 참고로. 자, relief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relieved가 안도하다라고 했잖아요. relief는 좀 진정이란 뜻이에요. 진정, 안도. 좀 이렇게 진정 가라앉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나왔네 이거. be loaded with. 음식 했으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 동하나. 무슨 뜻일까? 뭐뭐가 함유되다예요. 함유. 포함하다 할 때 함자고요. 있을 유자. 그래서 들어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nearly every vitamin. 자, 영국 애들은 이걸 비타민이라고 읽고 미국 애들은 vitamin이라고 읽어요. 근데 젠장을 망할 수능은 미국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itamin이라는 발음을 모르면 안 들려요. 알겠죠? 나중에 영국 사람이랑 얘기할 땐 비타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immune system 무슨 뜻? 면역 체계. 요즘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됐죠. 코로나 이후로.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잘 안 들린 거 있는 사람? 넘어갈까요? 자, 18번 오세요. 통제되는 등반 구간 공지, 긍정적 효과 설명, 장비대여 안내, 회비 납부 방법 통보, 안전 교육 일정 안내. 자, Welcome to Rock Climbing Club. 자, 등산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nd hope you will get the most out of this rewarding sport. rewarding 무슨 뜻? 그래서 이거 그냥 형용사야. 보람찬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보람찬 스포츠를 통해서 얻어갈 거 다 얻어가십시오. 이런 느낌이죠. 자, as beginners, 자, 초보시면요. You may be nervous in anticipation of your first climb. 여러분 첫 등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조금 긴장되실 것 같아요. 자, many of you have asked about.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셨는데 what climbing equipment to buy such as boots, ropes, helmets and gloves. 무슨 장비 사야 되냐고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you don't have to bother yourself. bother 무슨 뜻? bother. 괴롭히다야. 혼자서 끙끙 알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We offer a special service that will rent you. 너한테 렌트 해준대요, 빌려준대요. 그런 서비스 우리 제공하니까 쫄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장비대여 얘기하는 거죠. 3번. 자,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제 끝. 자, 19번. 레이첼의 신경 변화래요. Rachel loved watching birds in the woods. 또 woods, 나무들 이러지 말고 woods는 뭐야? 숲이야. 자, 숲에서 새들 관찰하는 거 좋아했대요. However, she was confined. confined 무슨 뜻? 그러면 무슨 뜻이야? 가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녀가 심지어 수동태 썼지. 지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갇혀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서연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갇혀 있는 거니까. 부정이죠. 그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 썼다는 건 지가 있고 싶지도 않은데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confined 때문에 이거 부정입니다. 그럼 바로 내려오면 되죠. Listening to the bright, warm sounds. 밝고 따뜻한 소리를 들었대. 근데 그게 lifted her spirits. 그녀의 영혼을 올려줬고 made her day more pleasant. 더 그녀의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끝. pleasant 보고 긍정하시면 돼요. 바로 몇 번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부정 때려 있는 거 싹 다 버리세요. 그럼 이거 1번이랑 4번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새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데 broken leg, 다리 부러져서 집에 내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건 지루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 하시면 됩니다. 그치? 부분만 발췌해서 푸시면 돼요. 다리 부러져서 집에 갇혀 있는 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리를 누가 부러뜨린 게 아니니까. 20번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삼가야 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든 피드백을 수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피드백 전달 방식에 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피드백을 신속하게 주고받아야 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불쾌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향후 힘써야 한다. 자, 뭔가 피드백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뭔가 직원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unless your company offers a class. 만약 니네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On how to give and receive feedback. 어떻게 주고받는지 피드백을. 자, 그러면 don't assume. assume 무슨 뜻? 그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석에 내가 뭔가를 채우는 거지. 이게 assume이야. 그래서 무슨 뜻도 있게? 공직 자리 차지하는 거 있지. 어디 임명되는 그때도 assume 써. 알겠지? 그래서 assume은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가정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없는 데 있다고 채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디니? Then assume. 자, 명령문이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하지 마십시오. Those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상사를 포함해서 know how to giv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회사가 피드백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그냥 감히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는 건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 자, 분명히 내가 영어를 한글로 변환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지금 독해를 한다며. 읽어서 이해를 해야지. 뭔 말이야 이거? 그래서 너네 이거 훈련해야 돼. 알겠어? 이거 첫 문장 제대로 읽는 애가 없어. 뭐야? 어, 그건 너무 비교. 그건 바로 5번 되잖아. 너무 그건 너무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피드백 할 줄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하면 돼. 그럼 방금 도윤이가 얘기한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 너무 개념치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 거겠지. 이게 이 문장 읽고 안 되면 5번으로 빨리 못 간다고. 알겠지? 자, they may be too aggressive. too 어떻게 하라고? 지나치게 공격적일 거야. too direct. 지나치게 직설적일 거고. 너처럼 일하면 나 같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는 상사들 개 많아, 진짜. 서연아, 너가 그런 피드백 들었다 쳐봐.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퇴사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희 세대 애들이 공무원을 대거 이탈하고 있죠. 공무원이 43년 만에 최저를 찍었다며,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구급 공무원 열풍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휴학하거나 빨리 졸업하고 준비하는 애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거기에 절반만 살아남았어. 지금 거의 한 절반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개빡세게 하고 딱 들어갔어. 근데 첫 월급 얼마? 170만 원. 근데 동창회를 갔는데 내 친구가 우리은행 다니네. 우리은행 다니는 내 친구는 아직도 대리도 안 되는데 380만 원. 현타 와, 안 와? 그러니까 애들 그냥 다 때려치는 거야. 뭐 직장이 안정이니 뭐니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갑자기 상사는 도윤이 그냥 타이핑하는 거, 와, 나 같으면 저런 딴 식으로 일할 거면 자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쓱 던지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갖고 막 뭐라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일 잘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요즘 새끼들은 끈기가 없어? 씨발. 이러고 그냥 가. 돌아버리자, 사람. 그지? 그래, 그만둬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Maybe even a little mean. mean 무슨 뜻이야, 형용사 쓰면? mean. mean이 뭐야? 가운데란 뜻이야. 가운데. 정 가운데가 mean이야. 알겠지? 그래서 means s 붙이면 무슨 뜻 돼? 수단이란 뜻 되지. 왜? 얘가 날라서 얘한테 보내니까 중간에 있어서 수단이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디엄도 가운데란 뜻이지. 그래서 걔가 수단이란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디어가 뭐가 돼? 매체. 알겠지? 자, 미는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쓰면 무슨 뜻이 돼? 도윤아,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도윤이는 참 박쥐 같은 친구야. 너 그럼 나한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박쥐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지. 도현이랑 동환이 친구잖아. 도현이한테 와서 야, 동환이 진짜 개새끼 같지 않냐? 이렇게 험담한 다음에 가서 이제 동환이한테 야, 진짜 도현이 저 새끼는 좀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 쳐. 이게 박쥐죠. 그래서 민이 뭐 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형용사 쓰면은 못된이란 뜻이야. 못된, 얄궂은, 야비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maybe even a little mean. 아마 어쩌면 조금은 좀 치사할 수도 있죠. 생각해봐.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가고, 아, 그냥 자살하는 게 어때? 이러고 지나가면 그것만큼 나쁜 게 어딨어. 그지? 그래서 아마도 they are bad at, 여봐. 지금 도윤이가 얘기한 거 딱 나왔네. 얘네가 어쩌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되게 형편없을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because no one ever taught them how. 어떻게 부정적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얘네는 부정적 피드백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해. 아니면 어쩌면 they've had bosses who were bad at giving them feedback. 어쩌면 그 형편없는 피드백을 주는 보스를 만나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너네가 나중에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니네가 어떤 선임을 만났냐에 따라서 니네가 나중에 어떤 선임이 되는데 큰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나도 밑에 애들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느낌인 거야 이거. 그래서 얘네는 회사 사장이 좀 병신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명령문 나왔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Try to brush aside. brush aside는 무슨 뜻일까요? brush가 뭐예요? 붓이죠. 붓. 근데 aside는 옆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쓸어서 옆으로 치워버리는 뜻이야. 알겠지? 옆으로 치워버리십시오. The stuff. 어떤 물건을. 그게 뭐냐면 offend. offend 무슨 뜻? 공격하다. 그래서 위반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사람한테 쓰면 뭐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뒤집어 버리는 것들을 무시하라라는 거죠. 무시. ignore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really try to hear what they are saying. 걔네들 얘기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걸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향후 문제 해결이 이렇게 오고 brush aside는 불쾌하지 말고로 연결되니까 그냥 답 여기서 잡고 5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빨리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첫 문장 제대로 읽어서 이렇게 방금 현빈이가 얘기한 대로 해석을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윤이가 얘기한 거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자꾸 5번 가고 끝. 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다가 굵직굵직한 단어도 몇 개 좀 봤으니까 그것도 다 챙기시고요. 알겠죠? 자, 도표부터 내용 파악 질문 없나요? 자, 다 제낄게요 그럼. 1번에 27번이요. 세미가 어디? 세미 오머레 나만 안 보여? 드레스 코드 옆에 세미 아,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어디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뭐냐? 이상 복장 규정이야. 드레스 코드. 세미라고도 있고 세마이라고도 해. 너네 준결승 영어로 볼게. 세미 파이널 하죠.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emi-formal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정장인데 좀 캐주얼한 정장 있지. 캐주얼 정장 있지. 저런 게 semi-formal이야. 정장이긴 정장인데 조금 격식이 좀 덜 차려진 거 있지. 세미가 반이란 뜻이야. 절반. 알겠지? 그래서 세미 프로가 뭐예요? 프로 수준에 준하기는 하는데 좀 그의 절반. 그래서 준이란 뜻이 있어. 준 프로. 세미 포멀 하면 세미는 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좋았어요. 자, 43번 오십시다. 자, Nancy and her daughter Carol. 자, 낸시랑 캐롤이 나오네요. 동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영어로는 Eiffel Tow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는 애들한테 가서 야 에펠탑 가봤냐? 이러면 뭐? 이럴 겁니다. Eiffel Tower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에펠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권 애들이 조금 쓰레기인 게 있어. 타국의 그 언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너네 이케아 가봤죠? 이케아가 원래 스웨덴 발음은 실제로 이케아인데 이거 미국 애들은 뭐라 불러? 아이키아라고 발음합니다. 아까도 봐봐. 비타민이잖아. 이 새끼들 뭐라 그래? 바이타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타국의 언어에 대한 배려가 진짜 좆도 없습니다. 지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쟤네 아르헨티나 뭐라 불러? 아르헨티나. 그리고 프랑스도 프랑스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네 레스토랑이 프랑스 발음이야. 그걸 영어식 발음으로 한 게 restaurant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as the sun was setting over Paris. 자, 파리를 쭉 거쳐서 해가 이렇게 쓱 지고 있었대. 자, 그래서 the sunset that they saw was beyond description. 그러니까 그 해질녘이 뭔가 묘사를 뛰어넘는다는 건 뭐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수준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ank you, Carol. I can't believe I'm in Paris with you. It has been my lifelong 일생의 dream이었거든. To visit this beautiful city. Nancy thanked her daughter. nancy가 딸한테 고맙다 했어요. This special trip that she had prepared in secret. 엄마 몰래 준비했네요. So their trip to France was Carol's surprise gift for the 60th. 60th니까 뭐야? 60번째. 그러니까 환갑잔치에 대한 어머니 생일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woman who had sacrificed. 자, a woman은 뭐야?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의 일생을 sacrifice, 희생했대요. all her life.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A는 Nancy가 되겠죠. 자, while they were enjoying that dessert. 자, dessert 뭐야? 디저트죠. 자, 지금 디저트 먹는다는 얘기 없었어. B 탈락. 자, C. 근데 a server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도착했잖아, 식당에. B는 그냥 탈락하면 되겠네요. When at last 드디어 they arrived at the restaurant네. 레스토랑트가 안 나왔는데요. C도 탈락. 자, D. As the sky grew dark. 이제 해가 완전히 졌다라는 거네. 아까 해질녘 보고 있었잖아. 오케이, 그럼 43은 무조건 D로 시작합니다. 자, Carol hurried because she had prepared another secret surprise for Nancy. 엄마를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비밀 여행을 준비했는데. Mom, let's go enjoy our dinner before it gets too late. I reserved a table at a French restaurant for you. 엄마, 우리 프랑스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얼른 가자. Their pleasant evening, however, 근데 was unexpectedly interrupted. interrupted 현빈아 무슨 뜻? 방해받았대. As they waited to get a taxi. It took them a really long time to catch one. 택시 잡는데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even after they finally got in, the taxi got caught in heavy traffic. 오래 걸려서 탔더니 또 이제는 교통체증이 발목을 잡네. They were late for their reservation. 그래서 예약에 늦었대요. 근데 디저트 쳐드시면 어떡합니까? 자, C.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다 풀리는 매직이 펼쳐졌죠. 이제 그럼 뭐 하면 될까? 어차피 이거 풀었지. 얘네 지금 A랑 E 읽었으니까 B, C, D만 읽으면 되죠.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안 읽습니다. 왜냐면 순서 배열 때문에 다 읽는 거였거든. 근데 순서를 이미 풀어버렸으니까 이건 뭐야? 더 이상 더 읽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날리겠죠. 그럼 이제 열로 바로 오세요. 자, the French cuisine. cuisine 무슨 뜻? 요리법이라는 거. 프랑스 요리라고 하시면 돼요. Was delicious. This is the best food I ever had. I will never forget this dinner with you 하고 Nancy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D는
N이네요. 참 더럽게 안 도와주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수능은. 안 보면 안 되게. 근데 우리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잖아. 자, 이리로 와. This gift is from your daughter. 자, 이 선물은 당신의 딸로부터 온 겁니다. She called yesterday and asked us to prepare this celebration for you. 당신이니까 이거 뭐야? 엄마지. 근데 그러면 딸이 요구해야겠네? 끝났네. B는 daughter. 아까 딸 이름 뭐였냐? 캐롤이었네. 자, 풀었죠? 바로 45. 자, 45 가서 5번부터 풀게요. 낸시와 캐롤은 예약한 저녁 시간에 늦었고요. 캐롤은 낸시를 위해 깜짝 선물을 다양하게 아까 준비했죠.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자, 이건 아직 안 읽었고. 캐롤은 낸시에게 꽃다발을 직접 전달, 방금 개꿀이었지. 아까 읽었잖아. 아까. 뭐라 했어? 저 뭐야? 어디니? This is, 여기 있다. 여기 서버 있네. 서버를 못 찾았어. 서버, 여기. 그지? 직원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준 거야?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죠. 개꿀이네. 이거 풀다가 얻어 걸렸네. 끝. 다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기본 유형, 딕테이션 우선순위 지금 매기시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없으면 우선순위만 매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 지금 꼭 매기세요. 기억날 때. 자, 다 되신 분은 이제 브랜치, 의미 1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간만에 좀 쉬었다 할까? 괜찮아? 그냥 바로 해? 자, 물도 좀 먹고 와요. 3분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게요. 의미 펴놓으시고요. 의미 오늘 아마 1번, 2번, 3번까지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2, 3번 지문 좀 읽고 계시고 2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자. 자, 서윤아 이제 슬슬 너 허리 괜찮아? 안 괜찮으면 좀 서서 보셔도 돼요. 이거 줄까? 교탁? 괜찮아? 자, 의미 볼게요. 자,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습과 나무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트로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트렁크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결국은 트렁크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문장 독해력과 어휘력이요. 이 두 개만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트렁크는요. 그냥 그 지문이 무슨 얘기하는지 전반적인 느낌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 전체적으로 다 높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0에서 8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트렁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강조한 거죠. 문장 똑바로 읽어라. 단어 제대로 갖춰라. 라고 강조한 게 그거고요. 근데 이제 브랜치 1부터는요. 그게 기반이 되어서 하나씩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치 1은요. 문장을 읽어놓고도 뭔 말하는지 몰라서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을 유기체로 받아들이고 그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리는 거다. 대표 기억이 이제 21번부터 볼 텐데 21번에 있는 이 의미 추론 문제, 즉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2018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수명이래. 저기 나이가 5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새 건데 그래서 예전 세대들은 이게 29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8년에 6월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얘가 저기 어휘 문제를 대체하고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사라진 게 여러분들 44번 지칭 추론 문제 있죠? 그게 원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 2016년까지. 근데 그게 이제 사라졌고요. 이렇게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문제들이 영어는 한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딱 여러분 세대에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듣기 3번 문제, 관계 추론 문제가 삭제되고 이제 요지 추론 문제로 바뀌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21번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요. 29번에서 이제 21번 이사 왔거든요. 21번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조금씩 가끔 파괴력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요게 3쪽에서 21번, 즉 21번이랑 그다음에 23번 오른쪽에 있는 주제 문제랑 같이 3점으로 공통 배점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숲과 나무라고 하는지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뜻을 추론하는 거죠. 그러면 선제 맨날 뭐 하냐면 이게 갖고 있는 직접적인 뜻도 나온다. 예를 들면 constantly wear masks라고 했잖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봐 유해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내 얼굴을 지키는 행위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얘를 먼저 읽는 거 좆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문장 독해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하면요. 문장 독해는요. 맨 마지막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그러니까 니네 그 책 보면 오른쪽 하단에 내가 문장 좀 나열해 놨잖아.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빈칸 추론이야. 빈칸에 있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스포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브랜치 1부터는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이제 문제 풀이를 제가 조금씩 강조할 거예요. 트렁크까지 안 그랬잖아요. 문제 안 풀어도 뭐라 안 했는데 이제 브랜치부터는 문제를 안 푸시면 안 돼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장 독해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요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갈 겁니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으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Coming of an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자, 이게 작년 수능이었고요. 작년 수능 때 이 문제가 3점으로 배점되고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는 왜 어려웠냐면요. 기본적으로 추상적 소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소재를 서술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The personal diary, 개인 다이어리, 즉 일기가 became a centerpiece. centerpiece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점이 되었다는 건 그럼 누가 봐도 personal diary가 이 지문에서 핵심 소재가 될 거고요. 자, 뭐의 중심이 됐냐면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subjectivity가 뭐예요? 주관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현대 주관성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일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at the heart of which, 자, 이 주관성이라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있대요.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를 도입했다? 비판과 비평, 이성과 비판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게 결국 allow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new kind of knowledge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주관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가, 즉 개인 일기가 현대의 주관성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주관성 구축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죠. 자, 이 추상적 진술은 구체화하시면 돼요. 결국 구체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기를 통해 세상과 자아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이끌어냈다 라고 하네. 그러면은 결국 이 새로운 지식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지. 내가 지금 뭐라 했어? 현대. 그럼 그 전 시기랑은 다르다는 거 아니야? 현대의 주관성. 그러면은 subjectivity는 그 전에 현대에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 덕분에 생겼다? 일기 쓰는 거 덕분에. 끝. 자, 이거는요. 그래서 독해력 물어보고 싶으면 1번 문장 제대로 읽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1번 문장에서 애초에 답을 다 주고 시작했어요, 이거. 근데 1번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일기가 뭐를 한 거예요? 세상과 자아를 이성 비판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게 한 거고, 그래서 주관성 구축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써서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 일기는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휘갈긴 거니까 주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성적이래요. 신기하죠? 자, diaries were central media. 저기 어휘 반복됐죠? centerpiece인데 자, 이제 어휘가 반복되면 우리 보통 내가 어휘 체크하던 요걸로 연결할게요. 자, centerpiece가 central media가 돼서 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네. 흐름 유지되겠죠? 자, 다이어리는요, 즉 일기는 핵심적인 매체였대요. 이 매체를 통해서 enlighten이 뭐게? 계몽하다. 그지? 그래서 계몽된, 그러니까 기존에서 사람들이 몰랐던, 무지했던 개념을 알게 된 게 계몽이죠.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constructed, 구성될 수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전에는 몰랐던 거,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주제가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거네요. 그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을 마구마구 양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은 흐름이 같아 달라. 같죠?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하죠. 자, 흐름 유지됐어요. 자, they. 당연히 이 they는 문법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다이어리를 가리키네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일기가 주체가 되어서, 즉 일기가 주어가 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상으로 봤을 때도 3번은 동아나 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거 다 끌어오셔야 돼요, 이제. They provided a space. 그래서 일기는 어떤 한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 공간에서 원 어떻게 해석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울리게 딱 해석할 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쓸 수 있었어요. 일상에 대해서. 어디에 갔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one could write daily. 자,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끄적일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면 over time, 시간에 거쳐서 with rereading,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읽어봄에 따라서 disparate entries, entry가 이제 기입된 내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기에 쓰여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기에 쓰여진 이 disparate, disparate는 뭐예요? 다 끊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끊겨 있는 하나의 일기 내용이라는 뜻이야. 뭐 6월 17일, 6월 19일, 7월 14일 이런 식으로요. 끊어져 있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happenstances, 우연한 사건들이 could be render. render 무슨 뜻?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 뭐로요? insights, 통찰력이요. 그리고 narratives, 이야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and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 주관성을 형성했다. 자, 그래서 it is in that context.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the idea of the self, both made and explored. 그래서 만들어지고 탐험되어 말들로 self, 자아라는 개념이 드디어 emerge, 등장한다는데, 자, 이제 요거 해석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3, 5번 먼저 좀 볼게요. 3번부터 4번까지만 좀 볼게요. 3번, 4번은 뭐라 그래요? 일기의 일상을 기록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일기는 점차 뭐가 되기 시작해? 자아에 대한 통찰력과 이야기가 되어주는 거지. 그렇게 돼서 주관성이 구축되는 거네. 결국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이 3번이랑 같은 게 아니라 3, 4번이 1, 2번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2번 문장이랑 3번 문장 연결하려고 개고생하지 마시고, 알겠지? 이렇게 뭉터기로 연결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1, 2번 문장이랑 3, 4번 문장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얘는 뭘로 끝났으니까? 주관성을 구축하는데, 주관성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끝났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통찰력과 이야기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 내 인생을, 내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됐다고. 알겠지? 자, 6번 바로 갈게요.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자, 일기는요, 개인적이고 사적이었대요. 그래서 one would write for oneself.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헤버마스의 formulation, 구상, 즉 헤버마스의 확실한 얘기를 빌려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to oneself, 우리에게 public, 대중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대요. 말 개빡세죠. 자, 일단 5번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말로 자아를 형성하고 탐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등장했다. 뭔 말이야 이거? 자, 나 지금 뭐 했니?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잡고 연결해서 끌고 내려왔지. 그치? 이거 어떻게 연결할래? 아,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5번을 도식화할 거예요. 도식화할 부분, 즉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딘지 각자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드릴게요. 10초 후에 시작. 자, 동환아,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이 문장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
자, 이건 주관적인 답이 아니에요. 전 이건 객관적으로 답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를 중요하게 보냐라고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독해력이 좌우됩니다. 어디? 어느 부분? 여기서 밑줄 긋 거라고. 어디다 긋 거냐고. 근데 니네가 이걸 밑줄 어디다 긋냐에 따라서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어요. 음, 여기서부터 너무 긴데, 그럼. 딱 세 마디 이하로, 세 단어 이하로만 해봐. 세 단어 이하. 동아 어디? Made and explored. 자, 동아는 여기래요. 오케이. 현빈이 emerges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비문학 독해 개 털린다, 여러분. 니네가 왜 비문학 독해가 왜 개 털릴 거라고 얘기하냐면 흐름을 전혀 유지하지 않고 있잖아. 흐름을 전혀 유지하지 않고 있어. 왜냐면 잘 봐. 요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뭘로? 그걸로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우리 지금 뭐 읽어? 이거 지문의 소재가 뭐야? 일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세상을 나라는 개념을 만들고 형성하는 건, 그리고 탐험하는 건 일기가 있기 전에도 가능했죠.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관성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잖아. 뭐 때문에? 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 with words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 교사였잖아? 이거 내신 문제 낼 때 나 이거 빈칸처럼 낼 거야. 알겠지?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말로 자아를 형성 탐험할 수 있다라는 건 요거고, 이 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일기라고요. 알겠지? 일기를 통해 나를 스스로 연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했다고요. 그래서 일기는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일기는 결국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죠? 서현이 일기 써요? 안 써? 일기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쓴다 치자. 그럼 일기 보여주고 싶어? 부끄럽잖아.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담백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적인데, 근데 여기 봐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한테 퍼블릭하게 보여준대. 그지? 그래서 그렇게 private sphere,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기 자아를 공적으로 만들므로써 그 자아는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자기 검열, 그리고 자기 비평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일기를 통해 어, 일기를 통해 다시 사적인 잠깐만. 일기를 통해가 똑같은 얘기잖아. 일기를 통해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사적인 영역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곧 요게 되는 거죠. 이게 일기 쓰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기 검열, 자기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서브젝티비티라고. 이제 주관성은 확실히 이해돼요? 주관성은 뭐예요? 내가 내 꼴리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오히려 주관성은 뭐라는 거야?
내가 나를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객관화를 함으로써 세상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게 서브젝티비티야. 그래서 니네가 초딩 때 다 방학 숙제로 일기 쓰라고 한 거야,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게 일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의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일기 쓰기를 통해 일기 쓰기가 현대의 주관성 구축의 중심이었다. 이게 메시지였죠. 근데 이건 현대 주관성은 무슨 말이야? 자, 요거 채워봐. 쓰고요. 여기까지 니네가 메시지 쓸 거 아니야? 이 메시지는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 그 위에 지문 주제 있죠? 거기다 쓰시면 돼요. 당연히 요거는 뭐예요? 설명이죠. 잘 봐. 내가 기선제압에서 맨 위에다가 잡은 게 결국 지문의 메시지였지. 그러니까 이거 두 발씩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럼 대체 현대 주관성은 뭐냐? 이걸 이해한 놈만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주관성이 뭐야? 객관적. 어, 잘하셨어요. 방금 도현이가 얘기한 게 정답이죠. 나랑 우리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있어서의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바로 현대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관이랑 전혀 반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비문학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 못하면 비문학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N수생 친구들이 비문학 강사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다고. 결이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이게 난 대체 그래서 비문학이랑 왜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브랜치 1은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 얘기하면 니네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결국 뭐까지 얘기하는 거다? 비문학에서 필요한 논리적 독해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잘 봐. 요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요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요것도 중요할 수 있어. 맞아. 답변은 다 주관적일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뭐를 고르냐에 따라서 독해력이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잡지를 못한다는 건 결국 흐름을 끌고 못 내려온다는 거야. 니네 이럴 거면 독해를 왜 했는데? 그치? 비문학 독해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왜 지문이 지랄같이 긴 거야? 앞에서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고 내려오면서 결국 단일의 메시지가 뭔지 찾아내는 거 물어보는 거라고. 혹시 니네 비문학에서 오버슈팅이라는 질문 읽어봤다.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핵심이야? 아니야. 그거 뭐가 핵심이야? 국가의 정책 수단 설명하려고 오버슈팅 가져온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버슈팅이라는 전문 용어를 통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이제 애들이 오버슈팅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파악 문제가 돼서 털리지. 그러니까 정답이 40 나오고.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방금 오버슈팅 했는데 정책 수단이라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있어서의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라는 거야. 이거 행정학과 가면 배우는 거예요, 학부에서. 근데 그러면 봐봐. 이 정책이라는 내용 어디 나온 줄 알아? 어디 나왔을까? 정책 수단이란 말이 어디 나왔을까? 어디 나왔을까? 어디 나왔을까? 아니야. 어디 나왔을 것 같아? 천문단이야. 천문단 제대로 읽어. 알겠어? 지문의 흐름의 향방을 어떻게 갈지를 알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선제압에 있어. 이거 비문학 강사 얘기 안 해? 천문단 똑바로 읽어라. 천문단 제대로 못 읽으니까 오버슈팅 가서 개털리지. 오버슈팅인 줄 알고. 그럼 보기는 맞추겠지. 근데 내용 파악을 틀린다니까. 그리고 기억, 니은, 밑줄 긋은 게 다 정책 수단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 전혀 그걸 파악을 못해. 그래갖고 내가 뭐 읽었지? 하는 거야. 이 문제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1번 문장부터 7번 문장까지 내려왔는데요. 내가 지금 대체 뭘 읽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예요. 그죠? 주관성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주관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거 영어 수업인데 만약에 현대 주관성이 그래서 뭔데?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한다? 영어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평가원 시험은요 절대로 이 지문에서 이 정도 읽고 내용을 추론하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잘못 해석되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제가 트렁크에서 77문제를 풀면서 단 한 문장이라도 해석 대충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어 얘들아 이러면서 그냥 대충 때리고 넘어간 문장 한 개라도 있어요? 아니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도에 집착하지 않고 완성 퀄리티에 집착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시험을 내냐고. 이해됐어요? 요거 이렇게 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이번에 브랜치 1에서 자습서에다가 지문 독해 넣었는지 알겠죠? 자, 이거 니네 힘으로 스스로 생산하셔야 돼요. 그러고 니네가 지금 쓴 게 답지입니다. 그러고 그걸 통해서 첨삭해 보세요. 그러라고 지문 독해 만들어준 거야. 그 자습서에. 이해됐어요? 이거 니네 힘으로 못하잖아? 이거 못하잖아? 그러면 니네 평생 끌려다닐 거야. 이게 뭐 어디 계집 이름도 아니고 작년 수능이야. 그리고 어차피 이번 수능도 3점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해됐어요? 자, 이제 장악했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읽었던 문장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도식화만 하면서 내려가죠. 자, 다이어리가 핵심이 됐대요. 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주관성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결국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우리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해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 문장이 여기까지야. 미친 거야 이거 지금. 알겠지? 그러면 자 기선제압 했죠. 그래서 기선제압을 통해서 개인 다이어리는 주관성 형성이고 주관성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양산하게 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이어리가 핵심이구나.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리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이어리로 시작하네요. 자, 다이어리는 핵심, 중심 미디 매체였다. 연결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자유롭게 구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들이,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양산됐겠죠. 그지? 계속 흐름 내려왔죠. 그래서 다이어리는 어떤 공간을 제공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상을 끄적일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시간이 거치면 얘가 뭘로 바뀐다? 인사이트와 내러티브가 된다. 결국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디어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고 형성하고 탐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내려왔다라고 한대요.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diaries는 personal하고 private한데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끄적이고 헤버마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한테 공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내 일기를 현빈이한테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나를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셀프를 퍼블릭함으로 하게 만듦으로써 이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데서 이게 다이어리죠. 그래서 셀프는 자기 검열과 자기 비판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뭐예요? Use writing as a means. means는 무슨 뜻이에요? 수단이죠. 그래서 글쓰기를 수단으로서 쓴대요. reflecting on oneself. 한 개인에 대해서 reflect on은 반성하다. 반성하다예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사용한대요. 2번 build one's 어떤 한 사람의 identity, 정체성을 형성하는데요. 뭐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개꿀. 이거는 강탈락이죠. others 강탈락이지. 이거 무관한 내용이지. 3번 exchange feedback. 피드백을 교환한대요. in the process of writing. 3번 왜 틀렸어? 탈락. 아니야. 물론 교환도 틀려. 맞아. 네 말대로 교환도 틀리긴 해. 왜냐면 교환이란 건 다른 사람들이랑 교환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건 나만 얘기하거든요. 익스체인지 탈락이에요. 근데 더 탈락인 이유가 있어. 이래서 니네가 비문하기 어려운 거야. 하나 더. 뭐가 없어? 일기가 없잖아. 그래서 탈락이야. 뭐 때문에 틀렸어? 라이팅이 아니야. 라이팅 다이어리라고 하더라. 그지? 얘는 일기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얘는 그냥 아예 소재가 없죠. 비문학 풀 때 비문학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뭐라 했어? 개념, 아니, 그 소재를 장악해 내려가면서 결국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는지 아는 능력인 거야. 4번. Create an alternate ego. ego가 뭐예요? 저기 나라는 뜻이죠. ego가 저 뭐야?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주인공이 아빠 이름이잖아. My name is ego. ego가 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건방졌던 거야. 이거가 나예요. 그래서 이고센트릭 하면 뭐예요?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중심인 거. 알겠지? 그래서 대안을 바꿔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자를 형성한대요. To present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others 때문에 틀렸고 alternative 때문에 틀렸죠. 자, 5번. Develop topics. 주제를 발전시킨대요. For writing. 잠깐만. 합격? 잠깐만. 민서야 합격했어? 9개? 계속 애매한데. 근데 뭐야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너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5개 안에 들어와야 돼. 알겠지? 고생했다. 어? 다쳤어. 실수. 열심히 가고 내일 보자. 자, 이거 왜 틀려? 다시 한 번 더. 일기가 없어. 셀프 후드가 뭐뭐 다움이거든. 나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다움에 대한 글쓰기 주제를 발전시키는 거래. 이것도 뭐가 없어서? 일기가 없어. 소재가 없잖아. 그죠? 탈락.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도 일기가 없다고. 저 use writing을 일기로 대체하시면 돼요. diaries가 없잖아요. 그죠? diaries가 없는 이유가 요거 자체만 밑줄거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일기가 없잖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일기의 특성이 없다고요. 알겠지? 일기의 특성이 뭐였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언제 나다움에 대한 글쓰기의 다양한 주제를 발전시킨 거야? 아니죠. 나로 인식하는 거라 했잖아. 근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3번도 피드백을 교환한다? 글쓰기 자체에서가 아니라 글쓰기에서 나를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던 거야. 일기가 없어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제 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이고야, 한 문제 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랬던 거고요. 자, 요건 또 심지어 문장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사실 문장도 꽤 중요하긴 해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하면 어떻게 하라 했지? 접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선행사를. 근데 얘는 재밌게 뭐가 꼈어? 전치사구가 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저 서브젝티비티의 중심에 전치사구 맨 앞에 나오면 비동사 뭐라 했어? 이건 선행사지. 야, 주어 어딨냐?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거 선행사이겠지.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거 아니야? 계속적인 거니까. 뭐야 이거?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방 안에 있다 애들이. 도치. 전치사구 도치구문. 언제까지 오 이럴 거야 대체 언제까지 지금 80일이 남았는데 리딩 부스트에서 했는데 돌아버려 내가 진짜 이거 연습해야겠죠? 요건 내 금요일에 시험 나오겠는데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엄밀히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전치사구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주관성의 중심에는 있다. 이 application이 관계절의 주어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왔네. 그리고 이것이 하도록 해줬다. 자, 여기에서 선행사는 뭐예요? 앞에 절 전체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결국은 하도록 해줬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앞에 내용 전체가 결국 선행사가 됩니다. 이 정도가. 알겠지? 전체가 선행사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 할 때, 이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이러한 맥락 내에서 생각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다 했어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요. 문장 독해 그냥 빠르게 볼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 about하고 또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러지 말고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이렇게 하셔야 돼. 뭐뭐가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문장 독해가 좀 굵직한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2번 분사구문. 분사구문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결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live 놔뒀다. 다른 사람들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이거 10분 안에 못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부정이네. 야, 니네 아마 좀 뭔가 무서움을 느낄 거야. 알고리즘이 너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그럼 얘는 알고리즘 얘기하겠네? 알고리즘이 네가 뭘 좋아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쩌면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 자, could it mean that? 그럼 이게 이런 걸 의미할까? 만약 컴퓨터가 conclude you won't like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럼 나는 결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걸까? 왜 스케어리야?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래도 보고는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을 내가 뺏겨버린다는 거네. 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3번에 뭐로 시작하냐면 주어가 I라고 해서 필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선제압은요. 1, 2번 한꺼번에 쑥 잡고 갈게요. 이거 뭐라고 그냥 요약하면 돼? 알고리즘이 인간의 선택권을 완전히 이렇게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알고리즘이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건 좋은데 결국 얘가 인간의 선택권을 완전히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고요. 그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I가 나와요. 그죠? 이게 왜 가져왔을까? 왜 필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이거 연결하려고. 그죠? 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요.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 근데 얘 지금 봐봐. 너 수동태 썼지? 새로운 음악에 내가 나 저거 들래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뭐예요?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상당히 수동적이죠. 선택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끌려가서 그거 좋은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quickly get stuck in a rut.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너네 뭐 한 노래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지. 그지? 한 7월 말까지 내가 괜히 뉴진스 앨범을 괜히 손댔다가 그거 무한재생 됐거든 머릿속에서. 그리고 또 그게 개꿀인 게 뉴진스 앨범 하나가 내 샤워 시간보다 짧아. 그래서 트랙 한 6번 갈 때 조금 좀 빨라져요 속도가. 좋겠다 빨리 씻어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뉴진스 앨범이 샤워 속도 올리는데 딱이더라고. 그게 한 앨범을 트는데 10분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5번 트랙인가 그건 20초면 끝나냐 노래가. 요즘 틱톡 세대 특징이래요. 그래서 노래
2분 안에 무조건 쇼부 본다 하더라고. 틱톡은 짧으니까. 뭐 그렇대. 그게 요즘 음악 소비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분, 5분 이렇게 긴 노래 안 팔린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한 노래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는다는 거야. So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니네 다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that's why I've always enjoyed the radio. 그래서 내가 쭉 늘 라디오를 좋아했던 이유야. 라고 합니다.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래놓고 but the algorithms 으로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바뀌죠. 주어가 알고리즘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덩이 끝나고 여기서 한 덩이 이렇게 끝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3번부터 5번은 인간이 어, 새로운 음악에 이끌리는데 즐거움을 느낀대.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를 이제 새로운 음악에 이끌린다고 표현한 거죠. 자, 1, 2번이랑 3, 4, 5 연결하면 돼, 안 돼? 동원아. 자, 다시. 여기다가 이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지. 이게 없잖아요, 아직.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그 밑에 있겠지. 그게 6번인가 보지. 그러니까 버텼나 보네. 그지? But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밑 또 나왔네. Through the music library. 너네 뮤직 라이브러리 하잖아. 내 그 재생 목록이에요. 재생 목록을 끌었다 땡겼다 해준대.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 like. 내가 라디오 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요즘 듣는 우리 음악 어플 알고리즘 그거 있잖아. 그거 gems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들을 찾는데 아주 좋던데. 그러니까 뭐야? 반복됐네. 그지? 그러면은 5번이 아니라 6번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어떻게 자, my worry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자, 이 우려가 결국 뭐였냐면 내 원래의 우려가 뭐였냐면 찾았다. 월이 나왔네. 내 원래 우려가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였냐면 they might drive everyone into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얘네가 특정 라이브러리에다가 모든 사람을 다 꾸겨넣고 몰아넣고 다른 것들은 리스너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까봐 두려워 라고 하네. 끝났네. 1번부터 2번은 3번부터 7번이라고 했을 때 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자, 7번은 뭐예요? 알고리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할래? 알고리즘의 추천이 그러면 내가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결정한다는 게 결국 뭐 때문에 걱정된 거였던 거야? 추천이 획일화된다는 거죠. 그지? 내가 뉴진스 음악이 좋아서 들었는데 뉴진스의 음악을 들었던 이유가 특유의 그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에 들은 건데 갑자기 이 새끼가 뉴진스 들었으니까 너는 아이돌 음악을 필시 좋아할 것이야 하고 나한테 르세라핌 노래를 추천해주면 그때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난 싫은데. 난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몽환적인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인디밴드의 넬 같은 애들 추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귀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애플뮤직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노래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AI가 추천해서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박재정의 노래,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 걸 눌렀어. 그럼 이제 얘가
그 가수의 발라드와 비슷한 느낌의 다른 가수 거를 끌고 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뉴진스가 끝났어. 이제 샤워가 끝나기 전에 뉴진스 노래가 끝나버리면 이 새끼가 맨날 뭐 트냐면 르세라핌 노래를 그렇게 틀어대.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건데 알고리즘이 미리 짐작해서 소개해 주는 건 그 정확성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자, 8번 볼게요.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여봐, convergence가 뭐예요? 수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취향의 수렴을 야기하진 않을까? But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그러니까 비선형, 그러니까 선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선형은 이제 통계 가서 배우시는 분들은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선적으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지수함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알죠? 이런 게 선형 그래프예요. 선 따라가면 추이가 예측이 되는 거. 근데 비선형은 뭐냐면 이렇게 선 따라서 추정이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non-linear라고 하고요. 그래서 chaotic이 뭐예요? 이거 그 유명한 카오스예요. 혼돈의 수학 기능 때문에 대개 그것들이 뒤에 있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네. 그러면은 취향에 따른 추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요거는 도식화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죠. 결국 8번부터 10번까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흐름 뒤집기 하는 거야, 이거. 하지만 알고리즘의 특성 덕분에 맞춤식 추천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결국 뭐 이게 어디가 주제야? 요게 이 지문 주제야. 제가 왜 그러냐면 지문 메시지 쓰기 귀찮아서 어차피 같을 건데, 그지? 알고리즘은 특성 덕분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개별식 맞춤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끝. 그래서 너 거에 비교해 보면 내 선호에 있어서의 조그만 divergence, 갈라짐은 send us off.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라이브러리의 코너에 안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해도 결국 만약에 뉴진스 노래가 나오고 뒤에 르세라핌이 나오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의 너의 패턴에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노래는 어쩌면 네가 좋아하는 게 틀려질 가능성이 높을 걸. 근데 실제로 근데 애플 뮤직도 그렇고 애플 뮤직 근데 추천에서는 좀 기능이 좀 구리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 음악 어플은 다 구리고요. 저기 해외 거에선 스포티파이, 그리고 특히 타이달이라는 어플이 되게 유명해요. 그 맞춤식.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애초에 그걸로 뜬 회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라디오 듣기 같은 음악을 취미로 되게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음악 발굴하고 이런 거 되게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거 구독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스포티파이는 내가 알기로 대학생 구독 할인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대학교 가시면 학생 인증하시면 싸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어플은 이거 다 싹 다 개구리입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워도 되나요? 자, 이거 문제만 빨리 풀고 집에 가죠. 자, 어디에요? 여기. 우리를 다 한 곳으로만 몰아넣고 다른 곳에는 애들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지. 요거에 대한 답의 근거가 뭐예요? 요거죠. 취향의 획일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지? 1번 Lead us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무슨 뜻? 그치 이건 각각이지. 우리 각각의 취향에 적합한 선별된 음악으로 이끈다는 건 오히려 반대되는 질문이죠. 이건 반대되는 선지지. 그지?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해야지. 그지? 가능하게 해준다. 연결을 다른 리스너로. 다른 리스너 이건 무관한 소재고요. Encourage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해준다? request.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알고리즘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뭐 업데이트도 이것도 무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언리얼만 음악 회사 얘기하는 거지. 4번. 우리한테 동기를 줄 수 있어요. to search for. talent. 재능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 야, 뮤지션 그냥 탈락이죠. 뮤지션 얘기한 거 아니죠. 5번. make us ignore our preferences. 우리가 무시하도록 한대요. 특정한 뮤직 장르에 대해서. 잠깐만. 아, 이거 맨 뒤에 있는 거구나. 아, 진짜 잘못 읽었네.
이거. 자, 여긴 줄 알고 잘못 읽었네요. 자, 이건 뭐예요? 오히려 요거를 해야죠. divergence, 그지? convergence나 divergence는 서로 반의 관계죠. 그래서 divergence가 respective로 연결돼야 되지. 그래서 각각의 취향을 우리가 맞춰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거는 뮤직 장르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지문 내용 전체로 다 이해하니까 선지 다 멍청한 얘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오히려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 독해 열심히 하시면 뭐 문제는 없을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질문 있나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복습의 방향이 좀 달라요. 1번이랑 2번은 이제 문장 독해는 내가 아까처럼 중요하다라고 한 거, 중요하다라고 한 것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시간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다. 여기 하시고 방금 내가 해설한 거랑 맞는지 첨삭하셔라. 이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숙제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